다음 수업을 바로 시작합니다. 학습지 39페이지. 이 전 시간에는 흥선대원군이 외국이랑 어떻게 교류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흥선대원군은 경복궁을 짓다가 쫓겨났다고 그랬었죠. 여러 가지 경복궁으로 물가도 너무 올려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세금도 많이 걷어가지고 욕을 많이 먹어서 쫓겨나고서, 흥선대원군이 쫓겨나고 나서 그 아들인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고종이 친정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젊은 왕이었기 때문에 해외 정세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었던 다른 여러 신하들이 외국이랑 좀 교류를 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야지 우리가 좀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 통상개화론을 주장을 합니다. 통상개화론이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합니다. 개방하자는 거죠. 개방. 다른 나라랑 우리가 이제 개방해서 교류하자. 개방하고 문명화시키자 우리나라를. 그런 뜻인데, 통상은 말 그대로 교류하자. 통상 교류하자는 거. 그걸 주장했던 학자들이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가 있었습니다. 이 학자들 사진은 박교수는 그림만 남아있고, 연암 박지원의 손자인데, 이거는 참고로 웃는 사진이 아니라 입술을 다물고 있는 사진이야. 웃는 게 아니야. 박교수, 평양에서 제너럴 셔먼호를 또 불태웠었던 당시 평양 감사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국가 정책을 신중히 따르는 성격이었었는데, 흥선대원군은 이제 외국이랑 교류하지 말라고 했었으니까 그걸 지켰었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생각은 외국이랑 교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오경석입니다. 오경석은 박교수의 제자였었는데 중인이었었고, 의술에 능했었던 사람이고, 의술인가? 아니다. 어쨌든 외국에 왔다 갔다 했었던 중인이었었어요. 중인. 그래서 외국에 왔다 갔다 했던 통역관이었었는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막 서양 애들 뭐 무기도 보이고, 걔네들이 가지고 다니는 신기한 어떤 과학기술 물건 같은 것들도 보이고 하니까는 우리도 개방해야 된다. 그래서 구국강병을 이루자라고 주장을 하는 통상개화론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조선이 일단 통상개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걸 할까 말까. 정한론이라는 게 일본에서 일어납니다. 말 그대로 조선을 먹자는 거죠. 조선을 정복하자, 한국을 정복하자 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등장하면서, 일본은 또 일본대로 우리나라 쪽을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결국은 미국에 의해서 개방이 됐고, 그 이후로 그걸 미국이 일본을 점령을 했던 걸 벤치마킹 삼아서 한국을 한번 좀 어떻게 먹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정한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 와중에 흥선대원군이 하야라는 단어는 알죠? 흥선대원군이 하야하고, 일본 놈들이 조선을 어떻게 좀 먹어보려고 호시탐탐 노리게 됐었는데, 이 당시 어떤 나라를 식민지로 먹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로는 그 나라한테 가가지고 항상 뭘 요구한다고 그랬었어? 통상을 요구한다고 그랬었죠. 외교. 야, 교류하자 라고 이양선을 보내서, 이게 당시 일본이 보냈던, 우리나라에 보냈던 모양이 이상한 선박 운요호입니다. 운요호를 보내서, 운요호는 좀 중요하지. 운요호를 보내서 우리 한국한테, 조선한테 교류하자. 야, 조선 교류하자 라고 하는 거죠. 해서 이게 당시 우리나라 해안가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개항을 요구를 했었고, 심지어 이 새끼들이 대포까지 막 쐈어요. 이런 무력을 앞세워서 교류를 하자라고 했었던 이런 외교 활동을 대포를 가지고서, 한 포를 가지고서 외교를 했었던 걸 포함 외교라고 합니다. 포함 외교. 그래서 이런 포함 외교를 통해서 한국 교류하자라고 하면서 결국 운요 사건이랑 우리나라 강화도에 있었던 수비대, 항상 이제
센터를 가기 위해서 우리 서울을 가기 위해서는 강화도를 거쳐 갔었는데 강화도에 있었던 수비대랑 결국은 전투가 벌어집니다. 전투가 벌어져 가지고 이 자식들이 우리나라 여기 강화도 여기 성을 부시기도 했었고 교류하자 하면서 이제 성을 부시기도 했었고 하는 그런 소동을 일으키고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고서 돌아가요. 결국은 돌아갑니다. 한국이 교류를 안 하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몇 개월 뒤에 요 운요 사건 때 보면 조선군 전사자가 35명, 일본군 전사자는 2명. 이 새끼들이 강화도에 와가지고 민간인도 죽이고 방화도 하고 약탈도 하고 그랬었어요. 여기 강화도 사건이었는데 얘네가 몇 개월 뒤에 다시 와가지고 오히려 자기네들 피해 있었다는 거야. 우리 사람들 죽었어. 니네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다시 강화도에 와가지고 그때 운요 사건을 빌미로 해서 다시 강화도에 와서 조약을 체결했던 것을 강화도 조약이라고 합니다. 웃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더 피해가 컸었는데 지네도 피해가 있었다면서 와가지고 우리가 한국한테 와서 조약을 체결을 했던 거죠. 그거를 강화도 조약이라고 합니다. 강화도 조약. 근데 한국도 당시 그러니까 조선도 외국이랑 어느 정도 개방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하면 일본이 교류하자고 하는데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체결한 게 강화도 조약이긴 강화도 조약이야. 하필 근데 또 일본하고 체결한 게 제일 큰 실수이긴 한데 제일 악랄한 방식으로 식민지를 지배했던 놈들이라서 일본 놈들은. 자, 강화도 조약 이쪽 페이지에서는 강화도 조약이 제일 중요한 내용 잘 알아두고 강화도 조약 1876년 연도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내가 웬만하면 연도 체크 안 하는데 이 연도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야. 우리가 일본에게 먹히게 되는 첫 번째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내용. 이 강화도 조약 체결하는 장면이고 이쪽 애들이 일본 애들을 이쪽 애들이 이제 조선의 관리였었어요. 조선의 관리 한 명이 이제 왕한테 명령을 받고 와가지고 강화도 조약을 체결을 했는데 우리가 외국이랑 이런 정식 약간 좀 현대적인 의미의 조약이라는 걸 체결하는 것은 처음이었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체결해야 될지 몰라서 우리가 되게 손해를 보고 체결을 하는 그런 불평등 조약의 성격이 있습니다. 불평등 조약의 성격. 다만 우리가 최초로 체결을 하는 약간 근대적인 조약, 당시 근대 시대로 나아가는 근대라는 거는 대략 이런 느낌을 근대 시대라고 했었습니다. 이런 느낌 알지? 뭔지 이거? 이런 느낌, 이런 전차가 다니고 이런 옛날 자동차, 이런 조선 시대에는 볼 수 없었던 이러한 모습을 연출하는 그런 발전된 사회를 지향하는 조약이 바로 강화도 조약이기는 했었는데 근대 시대에 체결된 그런 조약이기는 했었는데 굉장히 우리에게 불리하게 체결이 된 조약. 왜냐면은 외국이랑 체결했었던 그런 근대적인 조약이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조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조약의 주요 내용을 좀 봅시다. 주요 내용에 보면은 1조에 보면은 조선은 자주국이다. 일본과 평등하다. 조항 내용 자체만 보면은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 굉장히 엄청나게 좋아 보이죠. 조선이 자주국이래. 일본이랑 평등하대. 라고 했는데 이거는 뭘 노린 거냐면 당시 청나라가 조선을 먹고 싶어 했었어요. 특히 무슨 호란 때 우리가 청나라한테 털렸어서 병자호란 때 탈탈 털리고 나서 군신관계를 체결했었죠. 우리가 청나라를 임금님이라고 모시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을 때 제일 방해가 될 만한 세력들이 바로 청나라였었단 말이야. 그래서 즉 여기 조선은 자주국이다 라고 하는 것은 조선은 어디로부터의 자주국이다? 청으로부터의 자주국이야 너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 조선한테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너네 청나라가 간섭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청의 간섭을 배제하려고 하는 의도가 1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선은 자주국이다. 조선은 자주국이다. 이 내용이 1조에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조에 보면은 사관
조선 정부는 부산과 여기 원산과 인천을 개방하자. 원산과 인천 즉 부산, 원산, 인천 즉 세 항구를 개방하자 라고 나와 있죠. 세 항구를 개방하자. 요것도 합의해서 정한 거기는 해. 일본이랑 우리랑 합의해서 정한 거긴 한데 우리가 일본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고서 좀 좋은 지역을 많이 내줬어.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도로 보면은 부산은 바로 일본이랑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적으로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편하니까는 부산을 열어놓은 거긴 한데 인천은 여기 서울이랑 가깝기 때문에 열자고 그랬었어. 일본 애들이. 그래서 우리의 센터인 서울을 너무 가까이에서 열어준 거지. 그런 위치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원산 여기는 지금 북한 지방인데 여기도 항구를 개방을 해서 여기에서도 일본 애들이 장사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얘네가 나중에는 목표가 어디까지였냐면은 중국 거쳐서 세계 정복하는 게 목표였어요. 일본은. 그래서 이 원산은 약간 군사적인 의미에서 중국 진출을 위한 군사적인 의미의 기지 역할을 했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학습지에 뭐라고 표현되냐면은 일본의 경제 이거는 부산을 내준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정치 이거는 인천을 내준 것 때문에, 세 번째 원산은 군사적인 것을 내준 것이기 때문에 정치군사 경제적인 침략 의도가 있었다. 이 조약을 보면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게 부산, 인천, 원산의 이 의미가 정치, 경제, 군사적인 의미가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밑에 필기해야 돼. 지금 여러분들 내가 이거를 컴퓨터라고 안 써주는 거기 때문에 말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필기를 안 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필기해야 됩니다. 밑에다가. 그래서 부산, 인천, 원산을 항구를 개방한다. 여기는 경제적인, 여기는 정치적인, 여기는 군사적인 침략 의도가 보였었던 도시였었다. 차라리 이 내용이 여기 들어가는 게 나아. 여기. 자, 그 다음에 제 7관을 보겠습니다. 7관. 조선국 연해를 일본국 항해자가 자유롭게 측량하다. 이거는 명백하게 영해를 침략하는 거야. 아니, 지네가 뭔데 우리나라 바닷가에 왔다 갔다 맘대로 측량을 해, 지네가. 이거는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는 바닷길을 얘네가 미리 봐두기 위해서 우리나라 바닷가 지방을 맘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어느 나라의 해안 측량권이라는 걸 허용하는 거죠. 해안 측량권, 영토 주권. 그러니까 영해를 침범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맘먹으면은 지금 일본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기 바닷가에. 구관. 구관은 여기 내가 뺐는데 교과서에 보면 구관이 있어요. 양국 국민은 각자 임의로 무역을 하며 양국 관리는 터치하지 않는다.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양국 무역 활동에 관리의 간섭을 배제를 해서 일본 상인만 자유롭게 무역을 한 건 아니고 우리나라 상인들도 자유롭게 무역을 했는데 일본 장사꾼들한테 우리가 게임이 안 됐던 거야. 당시에는 얘네 조선 애들이 어리숙해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서. 10관이 좀 중요합니다. 10관을 영사재판권이라고 합니다. 영사재판권의 내용을 보면 일본국 국민이, 이 새끼가 일본국 국민이 조선국이 지정한 각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 즉 부산, 원산, 인천에 일본국 국민이 머무르는 동안 만약 이 새끼가 죄를 범했어, 범죄를 저질렀어. 그러면은 그게 조선 국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일 때는 모두, 여기가 중요한 거야. 모두 일본이 재판한다. 요약해서 말하면 일본 놈이 조선에 와서 죄를 저질러도 누가 심판한다? 일본 놈들이 심판한다는 거야. 당시 일본의 영사라고 하는 그 외교관이 우리나라에 와 있었는데 걔가 심판한다고 해서 그걸 영사재판권이라고 합니다. 즉 일본 놈이 잘못해서 일본 놈이 재판하면은 봐줄 가능성이 커요? 아니면은 엄하게 처벌할 가능성이 커요? 봐줄 가능성이 엄청나게 크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영사가 재판을 하면은, 일본 외교관인 영사가 재판을 하면은 일본 놈을 봐줄 가능성이 큰데, 이걸 허용하는 조항이 10관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10관.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다. 지금이 몇 분 찍었냐? 15분. 빨리 끝낼 수 있겠는데 오늘 한 20분 내외로. 자, 근데 이 강화도 조약은 지금 내용 보면 알겠지만은 그냥 교류하자. 야, 여기 세계 항구 열어가지고 교류하자라는 내용, 큰 내용만 적어놓은 거고, 좀 세부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만나가지고 계속 협상을 해서 정해 나갑니다.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후속 조약들이 한 수십 개가 돼요. 지금 여기 2개밖에 안 나왔지만은 여러 개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조일 수호 조교 부록과 조일 무역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름을 몰라도 돼. 이름을 몰라도 되는데, 이 후속 조약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간지는 좀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계양장에, 아까 계양장이 3군데 있었죠. 어디가 계양장이야? 부산, 원산, 인천 3가지가 계양장이죠. 거기에서 일본인 조계라고 하는 걸 설치합니다. 계양장 조계. 조계는 그러니까 그 해당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거주지야. 거주지. 인천의 조계가 어디였을까? 인천의 일본인들 거주지가 어디였을까? 일본인들이나 아니면 청나라인들의 거주지가 어디였을까? 저기 차이나타운 있죠. 가본 적 있죠, 여러분들? 차이나타운에 지금도 가보면은 말 그대로 중국인 마을이야. 여기 중국인 거류지야. 여기는 차이나타운은 중국인 거류지인데, 차이나타운 한쪽 구석에 보면은 일본인 거류지도 있어요. 본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여기 다 일본식으로 지은 건물이야. 일본식으로 지은 건물이고, 여기 보면은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인력거도 있고, 이쪽이 이제 차이나타운 입구 쪽으로 가는 길이고, 여기가 차이나타운 입구고, 여기에 오면은 이쪽은 일본인들 마을이야. 그래서 우리가 인천을 개방을 했기 때문에 거기 맨 처음에는 일본인들이 들어왔지만 나중에 청나라인도 들어오고 미국인들도 거류지를 만들고 뭐 프랑스인들도 거류지를 만들어서 인천은 굉장히 국제적인 도시가 됩니다, 당시에. 그래서 조계라는 게 설정이 된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교류를 할 때는 이 조계 밖을 벗어나면 안 돼요. 계양장 밖을 벗어나서 교류를 할 수는 없었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외국인들은 어디 도시에서만 교류를 했었다. 여기 인천, 부산, 원산 이 3군데에서만 교류를 하고 다른 도시로 들어가서 교류를 하지는 못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인천에서 교류를 했던 일본인이 평양냉면을 교류하고 싶어. 그러면은 누구한테 요청해야 되는 거야? 조선 상인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 거야. 조선 상인한테 평양냉면 좀 사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웃돈을 얹어주고서 평양냉면을 이렇게 막 싸가지고 가. 평양냉면이라기보다 뭐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평양에 인삼이 있었다 하면은 평양 인삼을 조선 상인들을 통해서 막 사. 그러면 조선 상인도 좀 이득을 보긴 했었어. 처음에는 요 강화도 조약 덕분에 조선 상인은 계양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자기들 물건을 막 팔았었어요. 그런 약간 이점이 있었는데, 요거 거류지 무역 자체가 나중에 없어집니다. 나중에 좀 이따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계양장에서 일본 화폐가 유통이 됩니다. 이때부터 요게 실수였어. 나중에는 완전히 전부 다 일본 화폐로 바꿔버려요. 내가 완전히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먹는 작업, 첫 작업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조일 무역 규칙에는 양곡의 무제한 유출을 허용, 곡식을 유출해도 괜찮다라고 거기다 허용을 해줘요. 수출량은 상관이 없게끔 거기다가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됐던 건 관세 규정이 없었다. 원래 무역을 하면은 각 국가별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무역량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무역 세금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부과 규정이 없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과 세부적인 교류의 방식이 정해집니다. 이 거류지를 벗어나지 않고 계양장에서만 교류를 했었고, 일본 화폐로도 거래를 했었고, 쌀은 마음대로 사갈 수 있다. 그리고 사갈 때 국가에 내는 세금은 없었다. 요게 일본 애들한테 꿀이야.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사가도 세금을 안 내는 거야. 세금을. 이 새끼들이
세금을 안 내는 거야. 이게 꿀이었지 일본 애들한테는. 자, 그래서 조선이랑 이런 유리한 조약을 일본 애들이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다른 나라들이 막 밀려오겠죠. 나도 조선을 발라먹겠어 하면서. 그래서 여러 서양 열광들과 교류를 하는데 특히 미국하고 제일 처음 조약을 맺습니다. 이걸 조미수호 통상조약, 그냥 조미조약이라고 줄여서 암기해도 됩니다.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조약입니다. 최초의 조약. 이걸 처음에 맺기 전에 어떤 분위기였냐면 조선에서는 요 황준쉔이라고 하는 놈이 쓴, 요 사람이 쓴, 딱 봐도 어디 나라 사람이야? 중국 놈이죠. 중국 놈. 중국 사람이 중국 다문화 가정도 있지 우리 학교. 내가 수업 시간에 일본 욕을 많이 하고 중국 욕도 조금 많이 하거든요.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할까 내가. 중국이 안 좋은 것만 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지 마. 미안. 괜히 상처받을까봐 다문화 가정 애들이. 북한 욕도 하는데 우리 북한에 새터미들도 있단 말이야. 나도 좀 국제적인 그런 교사가 돼야 되겠구만. 황춘쉔이라고 하는 요 당시 중국의 외교관이 뭐라고 글을 썼냐면은 러시아가 영토를 당시 넓히고 있어서 청나라가 좀 곤란한 상황이었었어. 그래가지고 조선이 좀 같이 막아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조선 책략이라는 글을 씁니다. 조선 책략. 조선 책략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이 글을 쓰는데 청나라 외교관 황춘쉔이라고 하는 사람이 씁니다. 당시 김홍집이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관리가 들여오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러시아 남하를 같이 견제하는 게 조선에게는 제일 급하다는 거야. 왜냐면은 러시아 놈들이 얘네가 날씨가 추우니까는 밑으로 계속 내려오려고 그래. 그러면은 조선도 언젠가 먹힐 거니까는 니네가 같이 막아줘야 된다 그거야. 니네 제일 급한 게 지금 러시아 막는 거다. 그러면 이렇게 큰 러시아를 막을 방법이 뭐가 있냐 조선이.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조선의 책략은 무엇인가? 예, 세 가지 방법을 내놓습니다. 어디랑 친하게 지내라? 중국, 일본, 미국과 친하게 지내면은 얘네가 잘 도와줄 거다. 이 세 나라랑 친하게 지내면 잘 도와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이랑 원래 친했고 일본이랑 이제 강화도 조약 맺었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디랑만 교류하면 되는 거야? 미국하고만 교류를 하면 되죠. 그래서 맺게 된 조약이 바로 조미조약입니다. 조미조약. 그래서 청나라의 어떤 소개팅을 해준 거야. 청나라가 조선한테 미국을 소개팅 해준 거야. 친중 결일 연미를 주장을 하면서 미국하고 우리가 결국은 조약을 체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미국이 되게 큰 나라였기 때문에 얘네가 우리의 어떤 형 같은 느낌. 지금도 그러죠. 우리를 잘 지켜줄 것 같은. 근데 이 자식들도 우리나라를 발라먹으러 온 놈들이기 때문에 불평등한 조약을 맺죠. 영사재판권을 인정을 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으로 최희국 대우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이 조미조약에 최희국 대우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간데 뭐냐면 이거는 밑에 내용이 나오는데 다른 나라와 조약 체결 시에 그 나라에 부여한 가장 유리한 조건을 다른 나라에게도 똑같이 부여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해서 아까 일본 화폐를 유통하기로 허용했었죠. 일본 애들이랑 우리가 그렇게 조약을 맺은 거야. 그러면은 미국 애들도 나중에 야 우리 최애국 대우를 인정해줘 라고 하면은 우리 미국 화폐도 일본 화폐처럼 똑같이 유통을 거래할 때 이용을 하는 거야. 일본 애들한테 쌀 무제한 가져가도 돼 라고 허용해줬으면은 야 미국이 이게 그러니까 최고야 이게. 야 우리도 최고 혜택으로 해줘. 똑같은 대우 해줘 라고 하는 거야 일본이랑. 그거를 최고 혜택의 대우 최애국 대우라고 합니다. 알겠죠? 야 일본 애들이 하는 그대로 우리 똑같이 해줘 라고 하는 게 최애국 대우야. 최고 혜택을 받는 국가로서 인정해달라는 거죠. 요게 제일 거지 같은 조약이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일본한테 뭐 하나 내줬다면 다른 나라한테 똑같이 다 내주고 막 그랬던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정했던 조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이었었고 다만 우리 목적대로 거중조정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거중조정이라고 하는 그 조항을 집어넣기는 합니다.
관세도 부과하기로 하고, 이거는 조선 측의 의도가 반영되는 조항이죠. 관세는 이제 무역하면 세금 내라. 거중 조정은 뭐였냐면은 당시 만약에 우리가 어떤 나라랑 문제가 생기면은 거들어 주는 거야, 말 그대로. 도와주는 거. 중간에서 조정해 주는 역할을 미국이 해주기로 했던 것을 거중 조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좀 개념이 어려운 거기 때문에 몰라도 됩니다. 결국 일찍 안 끝나는구나. 자, 그래서 미국이랑 교류가 시작이 됐고, 미국이 당시 우리나라에 외교관을 파견을 하죠. 푸트라고 하는 놈을 외교관을 파견을 했고, 푸트 공사 외교관을 파견을 했고, 우리도 그럼 답례로 미국에다 외교관을 파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파견한 외교관들을 일컬어서 보빙사라고 합니다. 보빙사. 교과서에 보면은 100페이지, 97페이지에 이 보빙사의 여행 루트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제물포를 출발해서 요코하마로 갔다가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데 한 달이 걸려요. 배를 타고서. 그리고 여기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차를 타고 워싱턴까지 가는데 또 한 일주일이 걸립니다. 거의 한 달 반 정도를 이동만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랑 워싱턴 그런 데를 도착을 하니까는 거기 광경이 어땠냐면은 이 사람들 조선 사람들이야. 다 이런 집에서 살던 사람들이야. 당시 1880년대 조선 사진이야 이게. 요런 생활을 했었던 사람들이야. 조선 사람들. 이게 남대문이야 당시. 남대문이었었고 요런 동네에서 살던 사람들이 도착하니까 이래 미국이. 막 이런 건물들이 보여. 이런 조그마한 자동차들이 조금씩 다니고 야, 이게 당시 미국에서 만들었던 건물이야. 당시 미국에 있었던 다리야, 다리. 지금도 있어. 지금도 쓰는 다리야. 이런 걸 얘들이 막 건설하고 있어. 이게 워싱턴에 있었던 다리야. 이거 무슨 다리였더라? 이름 까먹었다. 지금도 있는 건데. 이걸 보니까 조선 애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 와, 씨. 와, 장난 아니겠죠? 그래서 미국에 보빙사를 파견했고 이 보빙사가 갔다 오고 나서부터 조선에 이런저런 변화들이 많이 생깁니다. 얘네들은 미국에 가서 보고서 얼마나 조선이 못 산다는 걸 깨달았을 거야 당시. 미국에 파견된 사절단 보빙사 잘 기억합니다. 최초의 사절단이야. 최초의 사절단. 그래서 미국에 갔다 왔었고 그 외에 기타 그 이외에 영국, 독일, 러시아 그리고 프랑스하고도 천주교 문제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다만 다 불평등 조약이었었어요. 그래서 서양이랑 본격적으로 교류를 시작을 했고 다 불평등 조약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 불리한 무역이 시작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외국하고의 교류가 시작이 되죠. 이때부터. 그리고 이 나라들은 대부분의 전형적인 수법은 교류하자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했었다? 먹으려고 하는 그런 놈들이었었고 그래서 교류를 시작했었고 우리나라가 식민지로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은 이런 신세계를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신세계를 그리고 더 빨리 우리나라에 전달하고자 했었던 세력이 일으켰던 정변이 바로 갑신정변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하고 만나는 거야. 얘네 조선 관리들한테 미국 대통령 거의 왕이란 말이야. 그래서 대통령이 나이스 투 미츄 했는데 전하 하면서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이거 OX 좀 봅시다.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이미 통상개화론이 있었습니다. 아까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가 이미 흥선대원군 시절에 통상개화론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만 이 사람들의 얘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다음에 일본은 강화도 조약에 조선이 청해 속국임을 명시하는 조항을 강요하지 않았고 조선은 자주국이라고 그랬었죠. 그다음에 강화도 조약 이후 맺은 후속 조약을 통해 조선은 일본 상품에 관세를 부여할 수가 없었는데 또 몇 년 뒤에 관세를 부여하는 조항을 만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는 X가 될 수도 있고 O가 될 수도 있는 문항이라서 그냥 지워버려. 이거는 지워버려.
요 조일 무역 규칙이라는 게 1882년에 체결되는 조약이었었고 여기서는 관세 부과 규정이 없었는데 이로부터 1년, 2년 뒤에 맺어지는 조일 통상 장정이라는 조약에서는 관세 부과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후속 조약이 계속 맺어지는 과정 중에서 관세를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건 맞아 원래는. 근데 여기 요 문항에서는 지금 X를 원하는 거니까는 요 문항은 그냥 지워버려. 애매한 거니까. 조선과 러시아가 수교를 맺는 데는 청해 알선이 큰 역할을 했었죠. 아니.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이랑 수교를 할 때 청해 큰 역할을 했었고 러시아한테는 큰 역할을 하지 않았었다. 자, 관계에 있는 것 강화도 조약은 해안 측량권, 조일 수호 조교 부록은 이건 뭐지? 일본 화폐 유통 허용이죠. 그다음에 조일 무역 규칙은 양국에 유지한 무제한 유출. 그다음에 조미 통상 조약은 최국 대우. 그다음에 일본은 조선을 개항시키기 위해서 포함 회교를 본떠서 운용호 사건을 일으켰고 강화도 조약은 해안 측량권과 치해법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치해법권 혹은 영사재판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평등 조약이고 조미통상 조약에서는 최국 대우 혹은 거중조정 최국 대우가 아니라 서로 도와주자라고 했던 거중조정 조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미국이 도와주자 그런 거야. 그다음에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조선책략이라는 책이 나왔었죠. 그다음에 미국에 파견된 보빙사라는 사절단이 있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